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의 99%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대부호가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지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우리에게 항상 같은 대답을 들려줍니다. 돈은 그 자체로 행복이 아니라 단지 불안을 잠재우는 완화제일 뿐이다. 돈이 그저 통장의 숫자로만 존재할 때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기도 하죠. 돈이 진짜 행복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처, 즉 제목이 붙어야 합니다. 이 돈은 내 손주의 대학 등록금이다. 이 돈은 내가 평생 꿈꿔온 여행을 위한 자금이다. 처럼 구체적인 이름이 붙을 때 돈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부를 쌓고도 일찍 생을 마감하거나 불행해지는 이유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구를 어떻게 갈고 닦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10년 전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센터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가슴 아픈 선택 이유를 추적하는 곳이었죠.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발견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원인이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었습니다. 절망은 가진 희망이 꺾인 상태입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으면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무망감은 다릅니다. 희망을 상상할 힘조차 없는 상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예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오셨죠. 숭고한 삶이었지만 동시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 반쪽짜리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70대, 80대가 되어 경제적 구속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으니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시련을 견디게 하는 부작용 없는 금지약물과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행복감을 느낄 때 더 혹독한 훈련을 견디듯 우리도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부를 지속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돈의 제목을 정하는 것, 그것이 무망감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으면 운이 좋았다거나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이분법적인 대답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의 축적은 단순히 운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운이 찾아올 확률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가졌느냐의 차이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딜 루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처럼 보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는 분명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운입니다. 하지만 비를 맞고 싶다면 비가 오는 날 밖으로 나가는 횟수를 늘려야 하듯 부의 기회도 노출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얻어 걸리는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를 전략적 루틴이라 부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나갈 때마다 저만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불러준 기업의 주식을 그날 받은 강연료의 10%만큼 무조건 매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백 번의 강연을 다녔고 그때마다 기계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샀죠. 이것은 대단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그저 안 까먹고 계속하는 루틴일 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5년이 흐른 지금 그 루틴은 제 자산의 가장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1억 모으기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만 정작 그 과정에 필요한 지리한 반복은 평가절하합니다. 1억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고통스럽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탄력을 받는 지점까지 나를 끌고 가는 힘은 위지가 아니라 루틴에서 나옵니다. 위지는 소모되는 자원이지만 루틴은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루틴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좌절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어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날, 혹은 무기력함에 빠진 날에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동기가 생깁니다. 이때 아주 작은 루틴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큰 좌절일수록 큰 변화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매일 아침 10분 경제기사 읽기 혹은 하루 5,000원 저축하기 같은 작은 루틴 여러 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좌절의 에너지를 루틴의 연료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방식입니다. 또한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시각적 도구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자신이 되고 싶은 워너비 몸매의 사진을 붙여두는 것처럼 불을 쌓는 사람들도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누구와 행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명확할 때 루틴은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루틴 뒤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돈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는 강력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자산 관리의 성패가 의외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평소보다 유독 과소비가 심해지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장바구니 속에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얻지 못한 만족감을 즉각적인 구매 행위를 통해 채우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유사하며 우리 뇌는 이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도파민을 분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 소비를 선택하게 합니다. 쓸데없이 바쁘거나 잠이 부족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적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는 나쁜 결과를 예측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부를 갉아먹게 됩니다. 잘 쉬는 사람이 절약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종종 가난은 질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환경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운이 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거대한 운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운이라는 질병을 이겨내고 부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서 약과 도구의 용량을 조절하는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부는 때로 사람을 파괴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된 로또가 인생을 망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크기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 우리의 철학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자잘한 고민들, 투자 실패의 쓰라림, 절약의 고단함은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굿 스트레스입니다. 목표가 있는 스트레스는 에너지가 되지만 지향점 없는 불안은
우리를 갉아먹는 배드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저보다 10년, 20년 앞서 사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지혜로운 부자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사봤자 100% 후회해. 이 경험은 비싸더라도 꼭 해야 해. 라는 판단을 내리시는데 그 결과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감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돈과 씨름하며 쌓아온 직관체계의 힘입니다. 돈을 무조건 숭배하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온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좌절이 있다면 그것을 인생의 긴 여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마치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거리 조절, 명확한 자기 주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돈을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 만드느냐, 아니면 괴롭히는 상전으로 만드느냐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성공이나 부를 목격할 때 복합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가 그것을 잃기를 바라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질투에 빠지면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고 비난할 구실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다릅니다. 부러움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에너지를 품은 적극적인 용기입니다. 성공한 부자들 혹은 내가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기꺼이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하십시오. 진짜 내 편은 내가 당신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합니다. 반면 나를 시기하는 이들은 내가 그 길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내 주변에 진짜 인맥을 걸러내는 가장 훌륭한 필터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 2막의 경제적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의 비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 롤모델과 부정적 롤모델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마음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포지티브 모델만 보려 하지만 절대로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지 하는 네거티브 모델도 함께 관찰해야 합니다. 긍정적 모델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부정적 모델은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줍니다. 이 두 모델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부의 철학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립니다. 50대 이후의 투자는 지키는 것과 시작하는 것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어떤 이는 이제 지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100세 시대니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직관적 균형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지향점이 분명할 때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돈과 마음, 그리고 행복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1%의 숫자에 매몰되어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돈에 이름을 붙이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며 외로움을 이겨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부의 종착역입니다. 여러분의 수명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길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좌절은 그 긴 여정의 아주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루틴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 멋진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을 무만감에서 건져내고 다시 희망을 꿈꾸게 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 그 찬란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